자, 해봅시다. 37번. 37번. 자, 합니다. 자, if you have to write a math equation. 이거 equation이라 그러면은 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등식이라고 했는데 그 있잖아. 뭐 3 더하기 7은 10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equatio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가 만약에 수학 등식을 적어야 한다면 너는 아마도 적지 않을 거야. 뭐라고 적지 않을 거냐면 28 더하기 14는 42 이렇게 적지 않을 거래. 우리 보통 이렇게 적지. 28 더하기 14는 42 이렇게 숫자로 적지. 이거를 진짜 이렇게 글자로 28 플러스 14 이렇게 적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너 이렇게 안 적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내용도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거 한번 볼까?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면은 뒤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우드 동사원형. 자, 우드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사실 이게 처음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해. 그 if 과거 동사 우드 동사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세트지. 그래서 빨강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It would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릴 거야. To write.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빠르게 읽기에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밑에는. 안 넘어간다. You'd write. 너는 적을 거야. 저렇게 숫자로 적을 거야. Chemistry is the same way. Chemistry면은 화학이거든. 그래서 화학도 같은 방식이다. 화학도 똑같습니다.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 all the time. Chemist는 화학자라고 합시다. 화학자는 적어야 합니다. 화학 공식을, 화학 등식을 언제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읽고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spell out이라 그러면 이제 스펠링을 말한다, 뭐 철자를 말한다라는 뜻이거든. spell out, 철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철자를 다 말해야 한다면 읽고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 아까랑 똑같네. 자, if 과거 동사, would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세트지. 가정법 과거 세트로 봅시다. 이런 거는 어법으로 내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뒤에 나오는데 순서는 상관없어. So, 그래서 chemists use symbol. symbol은 상징이란 뜻이야. 화학자들은 상징을 사용합니다. just like, 뭐처럼.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는 대동사. 누구에 대한 대동사냐면 앞에 이 use라는 단어.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니까 do 썼지. 자, 그 다음에 chemical formula 밑에 주석에도 달려있어. 화학식, 화학 공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화학 공식은 리스트가 동사로는 나열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 화학 공식은 나열합니다. 모든 element that form its molecule and uses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an element symbol to stand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자, 이 문장 구조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그러고 해석을 해볼게. 됐어? 괄호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자, 화학 공식은 나열합니다. 모든 element, 모든 원소들을 다 나열합니다. 어떤 원소? 각각의 molecule, 분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를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지, 사용합니다. 작은 숫자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거냐면 bottom right이면 오른쪽 밑에다가, 그 원소 상징의 오른쪽 밑에다가 작은 숫자를 사용할 겁니다. stand for는 상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상징하기 위해서, 뭐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원소의 원자들의 숫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 밑에서 아마 이제 뒤에 넘겨보면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 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그래가지고 원소 숫자 그다음에 1은 굳이 안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말로 풀어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스탠드 포가 상징하다인 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했으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스탠드 포가 상징하다인데, 상징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적을 수도 있냐면, 심볼이 아까 상징이라는 단어였잖아. 이거를 동사화 시켜서 symbolize 해도 이것도 상징하다라는 의미가 돼. stand for, symbolize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네.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지. 더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구별해야겠지.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고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넘버 오브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원자의 수를 상징하기 위해서가 맞는 거지, 많은 원자를 상징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원자의 수니까 더 넘버 오브가 맞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hemical formula for water. 물에 대한 화학식은 H2O다. 지금 이게 PDF 파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에서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오른쪽 밑에다가 숫자 조그맣게 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것은,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거 말하는 거야. 그 H2O라는 화학식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를 말해주냐면, water molecule, 물 분자가 is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물 분자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준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two hydrogen,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면은 수소란 뜻이야. 두 개의 수소와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해줍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is made up of라는 표현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적었지. 이거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consist of로 바꿔서 쓸 수 있어.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인데 3인칭 단수니까 consists of라고 할게. consist of는 수동 쓰는 거 아니야. 얘는 뜻 자체가 수동이기 때문에 뭐 is consisted of 이렇게 안 써. 얘는 이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서. 근데 다만 얘는 is made up 이라고 수동태를 적었지. BPP로. consist는 BPP 쓰는 거 아니야. 그것만 좀 조심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줄 테니까 머리에 자꾸 집어넣어 놓자.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들 계속 얘기할게. 자, 수학 공식과 화학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글이었고, 쉬운 글이었고, 다음 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야. 보면은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자, on a daily basis 쓰면은 그냥 매일매일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쉽다. 뭐 하기 쉽다? 과대평가하기가 쉽다.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가 쉽다. defining moment면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해를 해볼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가 너무 쉽다. 적어볼게. 결정적인 순간은 과대평가 하기가 쉽다. 그리고 과소평가하기가 쉽다. 이렇게 병렬입니다. 뭐를 과소평가할 거냐면 매일매일
making small improvement은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의 가치. 그러니까 작은 발전이라고 적어볼게. 작은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뭔가 말투를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착각입니다. 이렇게 뒤집을 것 같거든. 일단 계속 읽어볼게. 굉장히 자주 우리는 설득해. 우리 자신에게 뭐라는 것을 설득하냐면 거대한 성공은 요구한다. 거대한 행동을. 그러니까 큰 성공은 큰 행동을 요구한다.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설득을 한대.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걸 해야 돼 라고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작은 발전에 대해서는 진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똑같은 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안 지우고 갈게. Whether it is losing weight,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goal 해가지고 저기서 whether는 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뭐 A인지 B인지로 갈 거야. 아닌지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 살을 빼는 것이든 아니면은 챔피언십을 위닝하는 건 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되었든 해가지고 병렬이네. ing, ing, ing. 자, 살을 빼는 것이 되었든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이 되었든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되었든 우리는 압박을 가합니다. 어디에? 스스로에게. 뭐 하라고 압박을 가하냐면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자, earth가 지구지. 지구. shake는 흔드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를 흔드는 것 같은 발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만들려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라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압박을 가합니다. 자, 근데 그 엄청난 발전은 어떤 발전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만한 엄청난 발전을 하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문제를 또 어렵게 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about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왔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비어 있으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about을 안 주고 나서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엄청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해서라는 전치사를 빼버리면 말이 연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about은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자. 문제 어렵게 내면 이런 거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about 써야 돼. about 빠지면 안 돼. 이거 하나 체크해보고. 자, 아무튼 우린 스스로에게 자꾸 거대한 무언가를 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meanwhile, 한편, 뭐 반면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반면에 improving by 1%. 자, 이게 주어. 동명사 주어로 제시가 됐어. 이게 동사. 여기서 by는 만큼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1%만큼 향상하는 것은 1%만큼 발전하는 것은 is not particularly notable. notable이라는 단어는 not able이니까 주목할 만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1%만큼 발전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진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가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야. 사람들은 자꾸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발전하는 게 되려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거 착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글쓴이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래. 자,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가. 그래서 이러한 작은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변화라는 건 surprising, 놀랍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주어 동사 거리가 뭐니까 수일치 어법 챙겨야 되고 여기서 감정 형용사 어법까지도 챙겨야 돼.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ing겠지. 자, 밑에 문장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여기에 how the math work out에서 이 work out은 뭐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아니면 뭐 이루어지다 정도로 이해를 해볼 건데, 뭐뭐한 방식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수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수학 계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수학 계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네가 get 1% better each day for 1 year 1년 동안 each day 매일매일 1%씩 더 좋아진다면 너는 end up 결국 뭐 하다? 너는 결국 뭐 하게 될 거냐면 37 times better 37% 더 좋아질 거야. 미안, 37배 37%가 아니고 37배 더 좋아질 겁니다. By the time you're done 네가 끝났을 때 즈음에 뭐뭐할 때 즈음에. 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은 여기에 수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수학 공식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자. 만약에 당신이 1년 동안 매일매일 1%씩 더 좋아진다면 너는 37배 더 좋아질 거야. 네가 끝냈을 때쯤에는 이렇게. 됐고. 근데 왜 37배냐면 이게 수학 계산이 잘 안 되나? 아연아 이거 알 것 같아? 왠지? 자, 계산을 자 10% 10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10%가 좋아지면 뭐지?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 10개를 가지고 있어. 10개. 사과를 10개 가지고 있는데 10% 발전을 이루면 몇 개가 돼? 11이 되지. 11개가 되지. 이건 이해가 돼? 자, 여기서 또 10% 좋아지면 10%가 또 좋아지면 12.1. 이해돼? 또 10%가 좋아지면 여기다 1.21 더해야 돼. 그러면 13.31이 돼. 또 10% 좋아지면 1.331을 더해야 돼. 그러면 14.641이 돼. 그러니까 이게 10%씩 좋아지는 건데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져. 그래서 37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너가 매일 1%씩 좋아지면 1년 동안, 그러면은 1년 뒤에는 37%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37배가 좋아지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아마 정확하게 수학 공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1%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곱하기 1.0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365 하는 거니까 365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면은 이게 글쓴이의 얘기에 따르면은 37A가 된대. 이렇게 된대. 자, 이런 거 영어 시간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conversely 반대로란 뜻이야. 반대로.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1 year. 만약에 당신이 1년 동안 매일 1% worse면 better의 반대말이야. 더 안 좋은 걸 나타내는 말. 1%씩 더 안 좋아진다면 decline. 당신은 감소할 겁니다. 거의 제로까지 감소할 겁니다. 그치? 거의 제로까지 감소할 겁니다.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까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동사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small win이면 작은 우승, 뭐 작은 발전으로서 시작하는 것 또는 사소한 실패로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소한 실패 또는 작은 플러스, 작은 향상, 작은 발전으로 시작하는 것은 add up to, 더해서 결국 뭐가 되다. 더해서 결국 훨씬 더 많은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글쓴이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거대한 발전,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내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지. 글쓴이는 뭐라 그랬냐면 조금 사소한 향상, 사소한 발전이 결국은 쌓여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주제를 대놓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작은 발전이 사소한 실패 같은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훨씬 더 많은 썸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어법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 비교급 강조고, 비교급 강조고. 그 다음에 썸띵은 원래 형용사를 뒤에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much more something 이러면 틀려. something much more가 맞는 말이야. something은 형용사를 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했던 내용. (39번) 자, 얘는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내용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갈게.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존에 필요한 기술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많은 차이가 있대.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걸 누리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 있는 어떤 원시 부족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생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야. 일단 읽어볼게. 자, 계속적인 생존은 누구의? 인류의. 휴먼 레이스, 인류라고 하면 돼. 인류의 계속적인 생존은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았던 거야, 이런 말이고. 다음 거.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 자, 생존 기술 나왔지?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로 갈 건데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반면에 고대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의 생존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얻게 되었어. 뭐 하면서 They have become necessary. 때문에도 괜찮네. 그것들이 필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데이는 그 새로운 기술을 데이라고 표현을 했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은 조금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숲속에서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사냥 기술이 진짜 중요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냥 기술이 중요하지가 않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자, 오늘날 더 캡
between the skills we once had and the skills we now have 하고 괄호를 이렇게 닫고 동사야. 그러니까 문장 모양 한번 봐봐. 그러면 once, 한때야, 한때, 과거 한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once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들, 과거의 기술들이겠지. 과거에 가졌었던 과거의 생존 기술들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 현재의 기술들, 현재의 기술과 과거의 기술 사이의 갭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as 뭐 하면서 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할게. 함에 따라 우리가 더 의존하게 됨에 따라 모던 테크놀로지면 현대과학기술이지. 현대과학기술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됨에 따라 옛날 거랑 지금 거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heavily는 뭐 무거운 이런 뜻 아니야? heavily는 매우 개념이야. 매우, 많이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음 거 therefore, 그러므로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당신이 head off, 향하다 라는 뜻인데 뭐 할 때? 당신이 향할 때 어디로? wilderness면 뭐 황무지, 황야 이런 건데 미지의 땅이라고 해석제 써있긴 하거든. 뭐 그게 그거지. 당신의 미지의 땅으로 향하게 될 때 it is important, 가주어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자 봐봐.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미지의 땅에서 생존하려면 인터넷자라는 게 중요해? 사냥자라는 게 중요해? 사냥자라는 게 중요하지.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미지의 땅으로 가면은 죽기 쉽잖아. 사냥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사냥 기술을 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 말이지. 준비해야 됩니다. 사냥 기술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before a trip,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이제 황무지,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research, 이거 동사로 쓰여서 명령문인 것 같아. 뭐 해라. 조사를 좀 해라.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ork and eat. 자, 의주동으로 제시가 됐어. 어떻게 그 네이티브 거주민들이, 토착 거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네이티브 부족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일하는지, 먹는지를 좀 연구를 해라. 그래야 너가 가서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주어가 있잖아. 명사절로 제시가 되었어. 의주동 주어가 제시가 됐다. 의주동 주어가 나왔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가 어디에? 삶의 방식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그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가 아마도 도와줄 거야. 너가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야. 그 환경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면은 네가 아마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허락해 줄 거야. 자, 이렇게 병렬 갈게. 허락해 줄 거야. 너가 뭐 하도록 허락해 줄 거야? Select the best gear. 최고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거야. 그리고 올바른 스킬을 배우도록 허락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졌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또 병렬. 그러니까 병렬인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들어가야 너가 가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다 끝났어. 조금만 하면 돼. 자, this is crucial.
crucial은 뭐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뜻이야. 이거 중요해. 자, 이거 뭐야? 먼저 좀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걔네들이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미리 조사를 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존 상황은 arise, 발생하거든.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 발생하거든.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든. 어떤 사건들? could have been avoided. 자,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잘 얘기를 해볼게. 자, 생존 상황이 발생한대.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의 결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냐면 어떤 연속적인 사건들의 결과로 너의 생존이 결정이 된대. 너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회피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야. 회피될 수도 있었던. 내가 이 사건을 피하면 좋겠지. 사건을 피해야 내 생존의 위협을 안 받을 건데 그 사건들은 회피될 수도 있었던 사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have been avoided라고 지금 수동 쓴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사건들은 사람들이 피하는 거고 사건 입장에선 회피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부러 수동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결론적으로는 옛날의 생존 기술과 요즘의 생존 기술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너가 황무지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좀 그들의 생존 방식을 좀 배우고 들어가야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글로 보면 됩니다. 수동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 카메라 좀 끄고 움직이자. PR 쓰고